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연애는 온전한 결혼 과정을 해치고 국가 번영과 성공에 방해를 준다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이번에 제가 좀 검색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구글 번역기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결혼 전 성 파트너 수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를 관점으로 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즉 혼전 파트너 수. 지금 X축 같은 경우는 넘버 1일 때가 이제 혼전 순결을 시켰던 케이스, 2부터는 이제 혼전 파트너를 안 지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지금 여자인데, 지금 둘 다 혼전 파트너일 때, 남자나 여자나, 이 경우에는 5년 지났을 때 온전한 혼인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제 혼전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남자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는데, 남자는 덜 떨어지고 여자는 확 떨어집니다. 이제 3일 때도 여자는 확 떨어지고 남자는 떨어집니다만은 떨어지는 속도는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가 5번이 되었을 때는 남자 여자 모두 이제 60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런 내용인데, 밑에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번역된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연구한 데는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 여기고요. 가족의 구조와 그것이 사회 기능에 중요한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왼쪽 여기 기관에서 한 특정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평생 동안 가졌던 성적 파트너의 수를 고려하여 결혼 후 5년이 끝났을 때 결혼의 온전함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성 파트너가 한 명뿐인 사람들이 거의 95%가 첫 5년 후에도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 그러나 결혼 전에 성 파트너가 한 명 더 있었던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62%로 떨어졌습니다. 62로 떨어진 거는 여자예요. 남자는 82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2명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은 거의 50%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및 종교연구소 소장, 이거 미국 자료예요. 이 소장님에 따르면 순결과 일부 일처제는 온전한 결혼 과정의 기초이며 따라서 국가의 번영과 성공의 기초입니다. 순결의 문화는 일부 일처제 문화의 기초입니다. 그는 이 연구가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사회 내 미덕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남들은 자유연애 시대니까 혼전 파트너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의 많은 연구 자료들, 이거는 일본도 연구 안 하더라고요. 일본도 제가 본 적 없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데 미국에는 이런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보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켜요. 최고 베스트는 혼전 파트너가 없는 경우, 남자 여자 모두 똑같고, 그리고 이거의 어떤 영향은 남자도 받지만은 여자들이 더욱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X축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고, Y축 같은 경우는 여자를 중점으로 했을 때 처음 결혼하기 이전에 파트너 수, 이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중에서 가장 지금 위에 있는 거가 한 명이 있었다. 즉 현재 결혼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던 케이스고, 여기 보다 보면 이제 버진 비포 메리지, 여기는 이제 혼전 순결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1970년대에는 여성의 43%가 혼전 성관계 파트너가 단 한 명뿐이었다.
30년 후에는 이 비율이 21%로 줄었습니다. 선혁명에 이어 1970년대는 육체적 탐구의 10년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이제 이때부터 유럽이라든가 서구권들 68운동 이후로 자유연애가 팽배해졌죠. 그러면서 동거가 늘어나고 혼외 출산이 늘어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또 보면 지금 원 파트너가 그래도 엄청 높았어요.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훅 떨어져 가지고 일이 된 거고, 그리고 버진도 이제 확 줄었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두 파트너 같은 경우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 수가 3명이나 4명, 5명 이런 경우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결국은 이게 저는 앞에 요 주장하셨죠. 뭐냐고 하면 순결과 일부 의처제는 온전한 결혼 가정의 기초이며 따라서 국가의 번영과 성공의 기초인데, 지금 이런 자유연애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조이혼율 차트예요. 미국이 1960년만 하더라도 조이혼율이 1000명당 이혼자 수가 9.2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연애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히트를 쳤죠. 그리고 아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반대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조금 증개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뭐 여기가 정상화가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960년에는 9.2였는데 1980년에는 22.6으로 미국의 조이혼율이 2배 이상으로 폭증해 버리죠. 이게 바로 자유연애의 결과, 이로 인해 가지고 이혼이 늘어난 거죠. 결국 이런 연구 자료들이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고 전 세계에서 뭐 3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 세계 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시아는 1위는 확실히 맞아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은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옳은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유연애 시대라고 이 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터부시하는데 아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흐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 하나 봤으면 하는데요. 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글입니다. 제목, 남편이랑 관계하는 게 미치도록 싫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설적이라 거부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야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랑 관계하는 게 너무 싫고 역겹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는데, 남편이 관계 안 해주는 걸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아양 떠는 모습을 보면 더 정 떨어지고 불쌍해 보여요. 한번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맛있는 거 사오고 마사지 해주겠다고 스킨십 해보고 선물 사오고 나름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자기 속력 풀어보겠다고 온갖 수를 쓰는 걸 보면 징그럽고 너무 역겨워요. 일단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요. 1. 못생김. 제 남편이지만 정말 못생겼어요. 못생긴 정도를 넘어서 추하다, 흉측하다 이 정도입니다. 선볼 때 커피 마시려고 마스크 내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 사이즈가 작음.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10cm 언저리인 것 같아요. 신혼 때 처음 옷 벗었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혼전순결이라고 뻥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경우 아니면 보통 그래도 사귀면서 다 할 거 하잖아요. 뻥친 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살쪄서 허벅지는 투실투실 두껍고 털도 복슬복슬한데 그 사이에 손가락만한 살덩이 하나가 달려 있더라고요. 남자가 살이 많이 찌면 이게 좀 작아지죠. 그래서 남자들도 좀 살을 빼면
도움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 남친들이랑 한 명이 아니네요. 들입니다. 들이랑 너무 비교되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혹시 본인 거가 좀 넓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남자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여자분들 꼭 보면 다 남자 탓으로 돌리는데 관계가 적은 여자들은 작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3. 폭염 수술을 안 함. 냄새가 기본이고요. 제가 샤워할 때 제대로 씻냐 안 씻냐 보고 검사 맞게 시키거든요. 나름 노력해서 빡빡 닦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냄새가 날까요? 콘돔 없이 하면 질염 걸릴 것 같아서 콘돔 꼭 끼우게 하는데 요즘은 콘돔 없이 하고 싶다고 자꾸 말을 꺼내요. 4. 성욕이 너무 강하다. 위에 써있긴 한데 남편이 성욕 때문에 쩔쩔매고 매달리는 걸 보면 오히려 더 하기 싫어졌어요. 사실 관계 몇 번 해주는 조건으로 경제권은 확실하게 가져왔거든요. 퐁퐁이요. 경제권까지 뺏겼어. 성욕 때문에. 본인이 돈이 없어지니까 유튜브로 마사지 같은 걸 배워와서 슬쩍슬쩍 건드리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요. 슬프다. 저 같은 상황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 연애하면서 저 3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도 못 겪어봤는데 어떻게 남편은 저 3개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분은 전 남친들이 최소 3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5, 6 이렇게는 될 것 같아. 저는 결혼 전까진 성관계가 엄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서 제 즐거움을 하나 잃었네요. 너무 경제력을 보고 인성만 보고 결혼했나 후회돼요. 돈은 많고 이자들이 해달라는 거 맞춰줬나 보네요. 성욕 때문에. 퐁퐁이 형. 차라리 제가 살을 디룩디룩 찌울까요? 남편이 안 덤벼들게. 그럼 저랑 하기 싫어할 텐데. 저런 남자랑 평생 관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요. 그래도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지. 물론 남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근본적인 잘못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자의 경제력만 보고 결혼한 당신이 잘못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부비적 될 거 생각하면 소름 끼치네요.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남자도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일단 근본적인 스타트 자체가 일단은 뭐 성관계를 미리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시당초 이성적 매력이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못생겼어요. 생긴 정도가 추하다, 흉측하다. 그 정도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혼인 전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뻥쳤겠죠. 오빠 나는 혼전 순결을 시킨다는 이런 스탑너커 짓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대한민국 여자들 제발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을 제발 좀 그만해라. 일단 기본은 제가 볼 때 이성적 매력이 중요합니다. 이성적 매력 다음에 조건이지 조건 다음에 이성적 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하고 몇 군데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선순위가 이성적 매력이에요. 이성적 매력이 끌린 상태에서 조건이 좋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이성적 매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스 리스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 이혼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신혼 5년 미만 지금 5커플 중에 1커플이 지금 이혼을 한대요. 5년인데도. 근데 실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은 한 사실혼 관계 상태에서 깨지는 부부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20% 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고 자유연애를 즐긴다면 그 대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